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울진에 있는 운정면이라고 하는 후포 쪽에 있는 친환경 퇴비 공장에서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 목적은 우리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제대로 된 퇴비를 참 구하는 게, 물론 퇴비는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참 양질의 퇴비를 구하는 게 쉽지 않다고 이렇게 여겨지던 차에 정말 제대로 잘 만들고 있는, 또 친환경 인증, 자재 인증까지 받은 이 퇴비 이 공장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여기 와서 정확하게 보고 여러분들께 정말 양질의 퇴비라면은 좀 권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일부러 여기 왔습니다. 자, 오늘 여기 지금 모든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이사님, 붉은개 키토산 퇴비 공장입니다. 일단 키토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미생물이 굉장히 잘 번식하겠죠. 자, 우리 이사님, 자, 한번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동상사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붉은개 키토산 퇴비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붉은개 키토산 퇴비는 우분을 베이스로 한 퇴비고요. 거기에 개껍질하고 개분하고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저 이사님, 네. 이제 우리 둘이서 이게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회원님들께 이 궁금한 점을 네네. 정확히 전달해 드려야 되거든요. 네. 여태까지의 퇴비들이 요게 방송이 되면은 뭐 좀 싫어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 사실 물론 뭐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는 것도 있는데 예. 그 중에는 진짜 이상한 원료까지 막 집어넣는 것도 많아가지고, 제가 그 퇴비를 저는 사실 사서 못 쓰고 막 만들어 쓰고 이제 이랬는데, 우리 회원들 중에서도 이 퇴비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뭐 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냥 이 비분화되어 있는 퇴비만 쓴다 이래가지고 뭐 그냥 유박 같은 거 뭐 이런 거나 쓰고 이제 이러겠는데, 사실 땅을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양질의 유기물이 필요하고, 양질의 유기물이 잘 부숙되어진 퇴비가 필요하거든요. 특히나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이게 이제 무작위로 나라에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이걸 조사를 하거든, 검사를 하거든. 그러면 이게 뭔가 잘못된 게 들어가면 이게 바로 취소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검증이 된 거니까 우리 회원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요 퇴비에 대한 원료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분 베이스고요. 우분 40%에 개분 10%, 그리고 버섯 배지 22%, 그리고 개껍질 10%, 제오라이트가 3% 정도 들어가고요. 그 원료들을 1차 발효 과정 한 2주에서 평균 2주에서 3주 정도의 발효 과정을 거쳐서 숙성 공장에서, 지금 여기는 이제 후숙 포장 공장인데, 후숙 포장 공장에서 평균적으로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까지 후숙 과정을 거친 후에 포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입니다. 네? 제가 저기 살고 있습니다. 저쪽에 사지? 여기가 이제 울진에 예. 그 유명한 대게, 울진하면 또 영덕 울진 대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뭐 대게가 이제 또 나오기도 하지만 뭐 꽃게도 있고 이제 이렇게 게 종류에서 나오는 그게 이제 껍질, 게 껍질을 이제 그 속에 이제 키토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게 껍질을 이 퇴비 속에 이제 꽤 많은 양, 지금 10% 말씀을 하셨는데 그 10% 정도가 들어간다는 게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부러 이 게 껍질이 이 토양에 들어가면은 미생물이 굉장히 잘 번식을 해요. 그래서 껍질이 일반 선충 피해를 많이 보시는데, 선충 피해를 막아주는 방선균의 먹이가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으면은 이게 방선균이 아주 잘 활성화돼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갔다가 막 저는 여기 게 껍질 공장에 있어
그대로 사서 그걸 넣기도 하고 우리 회원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사서 써라 이랬는데 퇴비 속에 이게 10%나 들어가 있으면은 이걸 넣을 필요가 없어요.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가 갯껍질 분쇄한 제품들도 판매를 하고는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특용작물이나 네. 분들이 사서 쓰기도 하시고 네. 그게 그렇게 여의치 않은 분들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저희 퇴비를 어차피 갯껍질이 10% 들어가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렇게 찾으시는 분들이 네. 계십니다. 어쨌든 이제 자연 원료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회원들께서 퇴비를 어차피 사서 쓸 수밖에 없다면 정말 양질의 퇴비를 찾아야 되는데 그동안에 뭐 누가 어느 공장에서 나오는 게 양질의 퇴비다라고 판단해 주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는 어렵습니다. 예, 어렵죠. 그래서 농협이나 이런데 우리가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농협에 뭐 이제 보통 그 유기질 퇴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관에다 하면 예. 관에서 농협으로 넘기고 예. 농협에서 이제 그걸 취합해서 각 공장에 예.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요 붉은 게 기투산 퇴비 나는 뭐 1000포 필요합니다. 네. 이러면 이제 이쪽에 연락해서 이제 이렇게 조달을 하게 하는 이런 예. 시스템인데 그동안에 농협에서는 또 이제 가까운 지역에 있는 농협에서 지역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퇴비 공장을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퇴비를 또 이제 농민들이 또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물론 이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양질의 퇴비인지를 뭐 증명하는 건 이제 농사를 짓다 보면은 그게 뭐 정말 좋다 나쁘다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가능하면은 좀 더 양질의 퇴비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제 막 여러 군데에서 이제 알아보기도 하고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울진에 있으면서 이 사실은 전국을 따져보면 거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각 지역에 공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얘기 주시죠. 저희가 사실은 외부에도 공급을 하고는 있고 뭐 상주나 문경, 예천 이런 쪽도 저희 물건이 나가고는 있는데 사시는 주변에 뭐 괜찮은 마음에 드시는 퇴비가 있으면 거기 물건을 사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근데 이 퇴비가 뭐 한 포에 한 4,000원 안팎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 물류비로 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물류비 쓸데없는 길에다 버리는 돈이 많아지기는 하는데 저희가 그래도 외부로 나가는 물건들이 있는 이유가 다들 저희 물건을 쓰시는 대부분 농민들이 저희 공장에 한 번씩 와서 보고 가시거든요. 네. 보고 가시면 저희가 어떤 원료를 쓰는지 그리고 그 포장 직전에 있는 퇴비가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를 눈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렇게 한번 쓰시는 분들은 비용이 좀 더 나가더라도 뭐 물류비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뭐 지역에 있는 걸 쓰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혜택이 더 있을 텐데 네. 굳이 쓰시는 분들은 그런 이유들 때문에 찾으시는 분들이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사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요걸 좀 해드려야 될 게 예전에 한 25가지 정도 전국에 나오는 퇴비를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용액에 넣고 이렇게 이제 선별을 해보니까 이물질 안 들어가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도 이제 뭐 지렁이 분변토 만드는 데 가보니까 뭐 전부 다 하수 오니 갖다가 막 쌓아놓고 그거 갖다가 막 퍼날르는 퇴비 공장 차를 봤고 예. 또 실제로 뭐 이게 뭐 폐타이어 같은 게 심지어 들어간다 소리도 있고 예. 이게 좀 심각한 부분이 또 있는 업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양질의 퇴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예.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제가 여기 온 건데 예. 자 지금부터 우리 여기 한번 들어가서 예.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예. 보도록 하죠. 잠깐만 좀 멈추라 시끄러워. 예, 이제 일단 여기 안으로 공장 안에 지금 들어와서 여기 쌓아져 있는 이렇게 퇴비 원료 이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쪽으로.
그 1차 발효가 끝난 상태의 원료들을 예. 이쪽으로 이송을 해서 네. 저희 이제 후숙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후숙 네. 과정을 거치면서 네. 계속 원료 이송 작업을 합니다. 네, 위에 네. 쌓여 있는 원료들을 반대편으로 옮기고 네, 반대편에 모여 있던 애를 앞으로 뒤로 이렇게 계속 뒤집는 뒤집기를 계속 네, 하는군요. 계속해서 작업을 해주고 네. 그렇게 해서 작업이 1차 끝난 게 지금 이쪽에 있는 원료고요. 이제 이쪽에 있는 원료를 저 뒤쪽으로 옮겼다가 저 뒤쪽에 있는 원료를 다시 앞으로 옮겨서 포장하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네. 지금 제가 좀 전에 이렇게 냄새도 맡아봤는데 상당히 이 흙냄새도 나고 부숙이 잘 됐는데 이게 우리가 퇴비 만들 때 보면은 계속해서 뒤집기를 해서 산소가 자연히 공급되게 하면서 뒤집어주게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조금 이제 생략이 많이 되면 될수록 부숙이 잘 안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전부 다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시간과 돈과 이런 거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소홀히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대량으로 뽑아내면 낼수록 이 과정을 생략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뭐 작습니다라고 얘기 들었을 때 작은 규모라면은 더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좀 개념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와 보니까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안심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 생산하는 과정이 여기 얼마나 걸립니까? 이렇게? 원료를 준비하는 과정. 네, 원료를 준비하는 네. 과정은 후숙하는 과정이 평균 짧게는 3개월에서 보통은 한 5,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가 물건을 포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저희 포장을 보통 배달이 다 끝나는 시점이 한 4월 초 정도까지 되는데 그때부터 물건을 포장을 해서 야적을 해두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 물건이 다음에 물건 나갈 때까지 그 포대 안에서 또 네, 적어도 한 6개월 이상 또 발효하는 과정을 또 거치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이게 버섯 배지하고 저 이제 이런 것들이 이건 낙엽하고 뭐 예. 이게 이제 버섯 배지도 예, 버섯 배지도 들어가고 네, 버섯 예, 배지는 버섯 배지나 톱밥 이런 원료들은 사실은 들어가고 나면 육안으로 구분하기는 힘듭니다. 다 발효 과정에서 그렇죠. 사가서 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네, 예. 원래 버섯 배지 자연 상태에서 놔두면은 1년 동안 놔둬도 잘 부숙이 안 깨지는 것도 있어요. 예, 저희가 작업을 못 하고 버섯 배지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 원료를 놔두면 어떨 때는 막 버섯들이 막 자라고 막 그런 그래요. 나도 그 버섯 배지 갔다가 그냥 막 놔둬 보니까 그게 뭐 그냥 있더라고. 그래 1년 내내 비 맞고 막 이러면 이제 좀 불리해지는데 버섯 배지가 또 수분이 다른 원료들에 비해서 좀 수분이 많은 편입니다. 저희는 주로 새송이 버섯 배지를 주로 많이 쓰는데 네. 특히 새송이가 또 수분이 많은 편입니다. 아 맞아요. 나 옛날에 새송이 공장에서 내가 조금 도와준 적이 있어서 아는데. 자 그러면은 요걸 포장하는 라인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여기는 이제 저쪽에서 부숙된 퇴비를 이 라인을 통해서 포장을 완성하는 그런 이제 공정을 거치게 되는 곳입니다. 자 여기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원료 투입이 끝난 투입이 되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저희는 원형 회전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이물질을 걸러주게 됩니다. 이물질을 이쪽으로 나와서 떨어지게 돼서 바로 퇴비 처분을 하고 얘네들이 이제 이물질이 걸러진 상태의 원료들이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서 저 위에는 저희는 계량호파라고 부르는데 저기에서 20kg 기준으로 포장지에 20kg 계량이 돼서 담기게 됩니다. 포장이 돼서 이쪽 밑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열 포장기를 통해서 올라가서 이제 로봇가 적재를 해서 제품이 이제 완료가 되고 톤백으로 저희가 생산을 하는 경우는
여기 20kg 개장되는 과정을 생략을 하고 네. 이쪽에 저울이 있는데 네, 네. 저울에 손백을 올려놓고 네, 네. 여기에서 썰어주는 원료를 받아서 뭐 500kg, 저희는 750kg 이렇게 두 가지로 포장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포장을 해서 손백 안에 따로 보관을 하거든요. 네. 일단 우리 뭐 전화 통화도 했습니다만 예. 750kg를 포대로 환산하면은 예. 뭐한 37.5포 정도입니다. 예, 하여튼 37포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톤백으로 운송도 해주고 또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것을 이제 지역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뭐 어떤 거리가 너무 멀으면 또 안 되겠습니다만 가까운 지역이나 또 양이 많은 경우는 와서 살포도 해주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예를 들면 장목반 단위로 하거나 또 개인이 하더라도 뭐 보통 한 6, 7대, 10대 뭐 이런 식으로 대량으로 공급을 원한다면은 아마 살포도 가능하죠? 예, 그렇게는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대여소차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따로 비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소량인 경우에는 네. 소량이라고 하면 저희는 외부로 나가는 경우는 차 단위로 말씀을 드리는데 네. 25톤 차 기준으로 한두 대 살포를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장비를 끌고 가야 되고 거기서 작업하는 양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살포가 좀 어려운데 살포를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붉은 게 키토산 태비를 주문해서 만약 살포까지 원하신다면은 주변 농가들하고 같이 이제 같은 마을에 이렇게 해서 같이 하시면은 그러면 또 양을 어느 정도는 좀 확보를 해야 여기서도 이제 차를 가져가고 기타 장비를 가져가 가지고 이거를 살포하는데 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감당해 주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나가는 20kg짜리 포대를 좀 볼 수 있습니까? 저 밖에 야적이 많이 있네요. 예. 이 제품이 20kg 포대로 포장된 제품이고요. 네네. 로보트가 팔레트 위에 적재를 해서 랩핑하기 전에 상태에 자, 이거 한 포 기준으로 여기에 들어있는 그 질소 인상 가리만 우리가 따져가지고 저희가 퇴비 같은 경우는 질소 인상 가리를 따로 측정하지는 않습니다. 유기물 함량하고 수분하고 네. 이런 부분들은 늘 측정을 해서 검사를 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검사를 하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그 전에 이렇게 그 일반적인 나오는 퇴비들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알고 있기로는 0.8, 뭐 어떤 좀 많이 올라가면 뭐 1.2, 1.5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질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아마 이것도 우분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일정 부분의 개분도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지금 여기 나오죠. 예. 그래서 이걸 따지고 보면 아마 어느 정도의 질소 함량과 그 다음에 이제 뭐 인상 가리도 조금씩 제오라이트도 들어가 있고 하니까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요게 우리가 왜 이걸 여쭤보나 하면은 이 퇴비를 우리가 과연 땅에다가 뭐 얼마를 뿌려야 됩니까? 뭐 무한정 뿌리면 좋습니까? 꼭 이런 건 아니거든요. 잘못하면 작물이 우짜라 버릴 수도 있고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대개 우리 이사님이 이렇게 농민들 뿌리는 거 보면 보통 얼마 정도 뿌리는 것 같습니까? 보통은 그것도 지역이나 작물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2평에 한 포 아니면 3평에 한 포 정도를 뿌리세요. 근데 이렇게 뿌리시는 것도 사실은 퇴비가 뭐 저희 입장에서는 포당 단가가 워낙 싸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퇴비만 쓰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쓰시고 싶어도 보조금의 한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절충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말이 맞습니다. 이걸 쓰고 또 우리가 이제 비료를 안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들어가 있는 질소 인상 가리나 기타 미량 원소가 있는데
이거 자체는 자연물로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다가 다시 이제 화학 비료라든지 아니면 유기 비료라든지 이런 걸 넣어요. 그러면 이제 토양 내에 비분의 농도가 너무 올라가 버리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양의 살포가 이제 필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평당 2개, 3개. 예, 그렇게 되면은 평당 2-3개가 아니라 예. 2평에 예, 뭐 2평에 하나, 3평에 하나. 제가 얘기를 잘못했는데. 그러면 이제 3평에 하나 하면은 300평당 100%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죠. 제가 이제 어떤 농민이 너무 유기물이 안 좋은 밭이고 해서 그냥 한 평에 한 개씩 때려 넣어 봐요. 내가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토지 같은 경우는 비료랑은 달라서 그렇죠. 비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질소질이 필요하면 질소질이 고농축으로 함량되어 있는 비료를 사용해서 뭐 잎이나 줄기를 키우고 뭐 열매를 네. 할 때는 뭐 다른 비료를 사용을 하는데 저희는 그런 비료의 개념이 아니라 탭이 토양 개량의 개념이기 때문에 비옥도를 높여주는 그런 유기물의 개념이죠. 그래서 실제로 뿌리작물이나 뭐 특용작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평당 5-6개씩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비용이라든가 네, 비용. 만 쓰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작물을 특정한 목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폐비로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네. 거기에 적절한 비료를 뭐 유기 비료라든지 뭐 화학 비료라든지 그거는 그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이 퇴비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들어 가지고 엄청 때려 넣었거든요. 자, 이제 그렇게 개념으로 보면은 퇴비를 많이 넣는다고 해서 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축분이 들어가 있는 퇴비들은 이걸 많이 넣게 되면은 내가 그러죠. 그럼 화학 비료를 그 질소가 들어가 있는 이런 화학 비료를 좀 자제를 하고 뭐 약간의 인상 가리 정도만 넣어주고 그냥 이렇게 해서 그해 농사를 짓고 대신에 유기물 함량을 폭발적으로 좀 늘려줄 수 있도록 많이 넣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질소질 같은 거를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저희처럼 축분 함량이 높은 퇴비보다는 개분 함량이 높은 퇴비를 또 선호하시기도 해요. 그렇죠. 대신 개분이 들어가게 되면 가스 피해가 아무래도 축분보다는 좀 더 많이 가능성이 높죠. 예, 네. 그리고 진효성이기 때문에 네. 특히 뭐 하우스를 하시거나 네. 이런 분들은 좀 더 조심해서 사용을 하시는 네, 거고요. 맞습니다. 퇴비 같은 경우는 퇴비 안에 들어있는 성분의 문제라기보다는 미발효되어 있는 퇴비를 사용해서 가스 피해가 뭐 가장 염려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 퇴비의 원료를 봤을 때는 축분 중에 우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고 여기에 뭐 개분 함량이 많다 이러면은 사실은 조금 이제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개분 함량은 한 10%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양질의 이런 유기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유기물 함량이 전체적으로는 한 보니까 한 30-40% 되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30% 중반 정도 평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도면은 퇴비 중에는 굉장히 양호한 수치입니다. 이게 또 어떤 유기물이냐, 어떤 양질의 유기물을 썼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지속성이라는 게 또 달라지는데, 여기 이제 톱밥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한 15%, 버섯 배지가 20%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좀 지속성을 좀 갖게 해주겠죠. 자, 요거를 아까 톤백으로 우리가 많이 대량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그거는 설명을 했는데 요 포대 걸음으로 할 때는 요게 최소 주문량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25톤 기준으로 팔레트가 14팔레트가 차량에 적재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외부로 나갈 때는 차 단위로 저희가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차 단위라는 경우는 저희가 기본 포장은 75포가 하나의 팔레트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14팔레트를 할 경우에 1050포가 가거든요. 네, 네. 1050포가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가능하면 저희가 이 지게차를 가져가서 작업을 해드리는데, 만약에 저희가 가지 못하는 경우에 지게차 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 배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거 정리를 해볼게요. 한 차 기준으로 주문을 해야지 이제 운송이 가능하고, 네. 그 한 차는 1,050호 정도가 들어가고, 예. 그 다음에 이 운임비는 뭐 여기서 이제 부담을 하지만, 만약에 가서 내리는 부분에서는 이 농민들이 손으로 내리기는 정말 어려우니까, 지게차가 없으면 작업하기 힘듭니다. 네. 그래서 지게차를 못 가져갈 정도로 뭐 멀거나 또 여기가 이제 여유가 없다면은, 그러면은 지게차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경비 부담을 해준다, 이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지게차 비용을 부담을 해드리는 경우에 상하차 하는데 보통 한 30분 정도씩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한 차 주문을 했을 때 그 지게차가 1시간 이내에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인 경우에 저희가 지게차 비용을 부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촌에는 이제 요새 트랙터들도 많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가까운데 지게차가 수급이 또 용이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비용이라는 부분을 너무 뭐 여기는 얼마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거를 비용 부담을 한다 할 때 아까 1시간 기준으로 해서 얼마로 딱 정하는 게 낫겠는데? 그거는 저희가 좀 힘든 게 네. 지역마다 지게차를 비용이 틀려서? 비용이 달라가지고 아니 그래서 그 나머지는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렇다고 지역마다 그걸 다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지금 뭐 얼마입니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한 번에 가능하다고 해서 지게차 네. 작업을 했는데, 네. 뭐 지게차는 사실 상하차용이지 멀리 배송하는 정도는 아닌데, 네. 지게차 팔레트를 떠서 뭐 하루 종일. 예, 3, 4km까지 갖다 달라 이런 분들이 계셔서. 자, 그러면은 이건 그러면 안 되고 그 자리에서 거기서 그 바로 내려서 1시간 내에 작업하는 한도에서의 비용을 드리겠다.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지요. 지게차 임대 비용을 저희가 예. 1시간 쓰는데 필요한 지게차 임대 비용. 뭐 약간의 편차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뭐 트랙터를 쓴다든지 또 지게차를 쓰는 비용은 어느 지역이나 할 것 없이 균등하게 좀 정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가서 배달을 못 해드리는 경우에 기준으로 5만 원 정도는 지원을.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지금부터 아마 11월 초부터 유기질 비료, 유기질 퇴비죠. 예, 지원 사업이 아마 시작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면에서 아마 신청을 받을 것 같은데, 그럴 때 면 사무소에 우리가 제출하는 양식에 정확하게 업체명과 퇴비 이름을 기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여기 울진에 붉은게 키토산 퇴비를 쓰신다면은 요거를 업체명은 주 경동 상사 이렇게 정확히 요 업체명을 써 주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퇴비 이름은 여기 붉은게 키토산 퇴비 이렇게 이제 적어 주셔야 그래야 정확하게 그 등록이 됩니다. 네. 붉은 게까지가 상표명입니다. 아, 붉은 게까지입니까? 아니요. 붉은 게 키토산 퇴비가 정확한 상품명입니다. 아, 요렇게. 그러니까 요거 가끔 붉은 게를 빼먹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붉은 게 키토산 퇴비라고 정확히 기재가 돼야 된다. 요거 두 가지를 농협에서 이제 어차피 이제 아마 농협의 그 기록이 이제 이관이 되는데 일단은 신청을 할 때 요 업체명, 주 경동 상사, 그 다음에 붉은 게 키토산 퇴비 이렇게 적어서 이제 제출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농협에 가시면은 농협에서 아마 그런 퇴비에 관련된 게 아마 이렇게 전화가 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아마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업체에서 정한 가격이 있으니까
보통 일반적인 탭이하고 어떻습니까? 가격대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 보통 가축분 탭이 1등급 제품들이 네. 3,500원에서 네. 4,000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 거기서 이제 우리가 지원을 받으면은 예. 농가에서 뭐 2,000원도 되고 뭐 2,500원도 되고. 보통 한 2,000원에서 2,500원 사이고요. 네. 이거는 지역 농협마다 네.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 농협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농협 담당 직원한테 연락해서 요 탭에 대한 가격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본인이 이 부담해야 되는 본인 부담금이 얼마인지 요거까지도 정확히 이제 아시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탭이가 지금 친환경 인증 받은 친환경 유기농업 자재거든요. 예. 이거 공시가 돼 있는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일반적인 그런 탭이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양질의 탭이를 쓰면서도 그러면서도 저렴한 가격에 이걸 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이 농민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뭐 꼭 써볼 수 있는 탭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게 지금 요 포장지나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걸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 좀 해볼까요? 자, 우리 저 이사님은 우리 탭을 만드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만드십니까? 일단 뭐 제가 직접적으로 농사를 짓지는 않는데 어차피 농사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원료가 되는 제품이고, 그렇게 들어간 게 뭐 저희 아이들이나 저희 부모님, 저를 포함해서 모두들 다 입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좋은 원료를 사용을 해서 기왕이면 조금 더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게 그게 제 목표입니다. 네, 아이고, 지금 오늘 여기 와서 울진에 있는 주 경동 상사의 붉은개 키토산 탭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때 우리 농업의 토양 자체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동안에 그 양질의 탭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의 원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상당히 낮은 이런 화강암 토양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농사를 제대로 짓기 위해서는 양질의 탭이를 많이 넣어줘야 되는데, 그 양질의 탭이를 확보하지 못해서 농사의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좋은 탭이를 구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뭐 비쌀 수밖에 없는 친환경 탭이 이런 거 막 쓰고 그랬는데, 친환경 인증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탭이와 별 차이 없는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이 탭이를 우리 농민들이 좀 많이 사용을 해서 이 양질의 거름, 양질의 유기물을 토양에 많이 넣어서 정말로 풍요로운 그런 농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우리 이사님 모시고 여기서 우리 붉은개 키토산 탭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공급을 원하는 분들한테 좀 공급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